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치에 대해서 또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현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하고요. 지역별 갈등, 계급별 갈등, 계층별 갈등, 사회가 온통 이념과 이런 가치의 혼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2년을 맞았습니다. 3년을 시작해서 또 새로운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에서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각 분야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 시스템과 또 예산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이런 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등장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행복하고 흥해지지만 나쁜 리더가 등장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생각해 보신다면 세종대왕 시대 어땠습니까? 훌륭한 성군이 등장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문물을 발전시키고 또 과학과 또 여러 가지 물산을 장려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보십시오. 아돌프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은 패망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국가와 사회가 그렇습니다. 로마에서의 네로 황제가 보여줬던 그런 폭정들, 또 우리 연산군이라든가 광해군, 결국은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역성혁명,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나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전복시켰던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5.16 쿠데타, 전두환 12.12 쿠데타 이런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지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또 흑백 분리 정책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해서 27년간 투쟁한 끝에 27년간 감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고 아파르테이트를 끝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전에 흑백 분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이런 갈등을 치유하고 좋은 나라를 만든 뒤에 대통령 딱 한 번 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를 이끄는 훌륭한 그런 나라가 됐죠. 물론 사회 갈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좋은 나라가 될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좋은 리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듭니다. 미국의 대공황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려운 시기를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등장해서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미국은 위기를 벗어났고 세계를 이끄는 큰 나라가 됐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미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 전에 치열한 우파와 좌파 간의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동거 정부, 우리가 흔히 꼬아비타시안이라고 부르는 동거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좌우가 합작해서 프랑스를 살기 좋은 나라, 지금의 새로운 신도시까지 만들어지면서 프랑스가 유럽을 이끄는 주된 나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런 흐름들이 바로 좋은 리더가 등장했을 때 나라가 흥하고 나쁜 리더가 등장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징표가 됩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대통령의 국정을 포기하고 비선 실세에 의해서 나라를 시스템조차 붕괴시키는 상황 어땠습니까? 정치 리더가 잘못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조직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군주 민수란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군주,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라고 있습니다. 배는 물결을 따라 잘 타고 가기도 하고 순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결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면 배는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왕이 임금이 잘못했을 때 배였던 임금은 백성들이 물이 들고 일어난다면 결국은 임금조차도 자리를 보존할 수 없었던 것들. 맹자가 말하는 역성혁명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낸 맥스웰이라는 작가인데요. 리더십의 역량은 언제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공 한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량이다. 리더십이 강하면 조직의 성공의 한계를 높여나간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직의 한계 역량은 점점 더 낮아지고 조직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 맥스웰이 했던 얘기들, 존 맥스웰 작가이자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경청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9일 대선을 통해서 2017년 5월 10일 정부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도 위기가 많습니다. 경제 구조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정농단 시대의 국민을 편가르고 블랙리스트로 고통받게 했던 그런 상황들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기무사라든가 국민의 권리 또 군을 정치화했던 그런 기관들은 폐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야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지도자들도 여러 가지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을 견제하는 그런 리더들은 국민들과 함께 현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폭력을 조장한다거나 또는 불법, 거짓말, 가짜 뉴스를 현혹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 지도자도 있습니다. 당장 그들의 지지의 눈에는 시원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로 보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미래는 지금 한순간도 같이 협력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될 시기에 지금 폭력을 쓰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또 폭행이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좋은 야당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러 민주주의를 외쳤던 지도자들의 경우도 반대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도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했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가서 도와주고 외교 문제, 특히 북한과의 대결 양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외교적 사안, 안보적 사안마저도 철저하게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장외투쟁을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좋은 정치 지도자라면 일단은 최소한도 국가의 정책 어젠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내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느꼈을 때도 이 정당이 또는 이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이 있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 헐뜯고 또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월 임시국회가 5월 7일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한 건도 시키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몇 건의 계류 법안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현재 13,700여 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13,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먼지 속에서 현재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먼지 속에서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법안들이 물론 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예산은 제대로 책정이 된 것인지 이 법안의 취지가 혹시나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드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정책의 장단점도 짚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그렇게 싸웠습니까? 바로 법안 통과가 돼야만 그 이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일단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업률, 취업률 나름대로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청년들 또 직장인들 중년의 이 직장인들이 느끼는 위기감들은 상당히 큽니다. 이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안심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되고요. 여기에는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고 국회를 설득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속 장애투쟁, 여야 대결만 이어져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정치 분야의 개혁안들. 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된 정치개혁 법안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10년 넘게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전폭적으로 비례성을 높이고 그래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지역구를 축소하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대신에 현재처럼 득표는 60%를 하고 의석은 80%를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그런 독과점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들이 공통된 개혁의 핵심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황당무계하고 정치를 후퇴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정치 개혁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은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길을 계속 가로막고 마찬가지로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10여 년 넘는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물리력으로 또 폭력과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막으려다가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으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행정부가 행정부로서의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만들어진 입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공무원들이 그 사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실제 현장 집행을 하고 하면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을 때 일단 일에 출발이 됩니다. 입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법을 계획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 법안이 과연 21세기 지금에 걸맞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었던 1948년의 재헌 헌법에서 수많은 헌법들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법들은 21세기 우리 삶에 맞는 것인지 자 가짜 뉴스라든가 또는 유튜브와 포탈의 등장 많은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법으로 제어도 할 수 없습니다. 법의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게 많은 법을 만들고 일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 3법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 많은 원장들이 불법으로 정부에서 지원된 그런 이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성인용품을 사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횡령과 착복을 하는 상황들 이건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유치원 3법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이 낸 그 피 같은 혈세와 또 그런 많은 비용들을 유치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개인의 착복 횡령으로 낭비하고 있는 상황 우리 학부모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겁니다. 외교 환경 또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방이고 맹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수한 압력을 가하고 우리 우방 국가인 대한민국에도 계속해서 무역 분야, 안보 분야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방과 맹방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치열한 환경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우방으로서 잘 가져가되 그러나
우리 국익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수많은 외교적 성과를 따내야 되고요.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끌고 가느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과 역사 왜곡으로 우리와 비판적인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본 설득도 해야 되고 외교적으로 대처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과감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또 권한을 위임하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쉽지 않은 길들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하도록 채찍들도 하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국민적인 역량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는만 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지지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나쁜 정책이 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21세기의 파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도전 양상들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합니다. 지금 미디어 관련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다양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유튜브에서 수많은 경제적 효과도 일어나고 있고 또 거짓말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유튜브의 활성화, 제4차 산업혁명의 이 성과들이 나타나도록 돕기도 해야 되지만 또 부정적인 문제점은 법을 통해서 규제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이기도 합니다. 정치 리더십이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한마디 정치 리더십 똑바로 세우자, 정치 리더십 제대로 세우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주는 우리 정치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반대만 하는 그리고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단호하게 또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많은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정당의 리더십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